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만들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람, 로봇, 장치 등이 데이터 제공자이자 사용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가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 업무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미가공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데이터 표준의 차이로 추가적인 데이터 가공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이번 단원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죠? 오펜하이머 이런 게 나와요. 유리 구슬이 든 투명 통이 나오거든요. 투명 통인데 하나는 이제 좀 작은 통이 있고 하나는 큰 통이 있어요. 작은 통은 플루토늄, 큰 통은 우라늄을 이제 정제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라늄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가 필요해요. 우라늄은 238과 235가 있는데 우라늄 235는 자연 상태에서 단 0.7%만 존재해요. 이거를 걸러내고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원자 폭탄 만드는 거 쓰이기도 하고요. 조금 농축을 적게 하면 원자력 발전에 쓰기도 해요. 이런 과정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와 아주 유사해요.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 할 때 이 모델링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죠. 그래서 연구 분석하고 모델링 할 때는 데이터 정제가 필요해요. 전처리가. 이걸 어떤 예를 들자면 2023년에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을 전년에 같은 분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에 매출액과 순이익과 이거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23년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 중에서 1분기 거만 필요하죠. 2022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는 제외해야 되겠죠. 이것만 선택해서 정제하는 게 바로 이게 데이터 전처리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1분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 중 하나가 중복된 데이터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절대 중복되면 안 돼요. 이거를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어떤 각 데이터마다 고유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키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걸러내야 되겠죠. 예를 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거래처 거래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각각 대표님 중에 박재현이라는 분이 세 분 계세요. 그러면 이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박재현이라고만 저장해 놓으면 어떤 박재현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 회사에 정확하게 원하는 회사에 전화하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박재현만 있으면 어떤 A 회사 박재현 대표 이렇게 하면 바로 보고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 존재해요. 즉 뭐냐?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이것 제거하는 게 바로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데이터 처리하는 데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 뭐냐? 인공지능 시대.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분석이 요구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해요. 앞의 상황에서 만약에 유일한 값이 여러 개 존재하면 참조 무결성에 위배돼가지고 원하는 값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원하는 값이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위배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 전처리예요. 데이터 전처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전처리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날린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그리고 중복된 부분은 날리는 게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상치와 결측치 처리와 정규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이상치, 결측치, 정규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터 전처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중요한 정보 파악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히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분석 도구의 성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부 누락된 정보를 뜻하는 결측치, 비정상적인 값을 갖는 이상치에 대해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자형 데이터의 경우 컴퓨터가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전처리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과 모델링에 적합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 전처리는 앞서 설명한 대로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분석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정제와 통합의 60%, 분석 데이터셋 수집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은 데이터 확인,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속성 가공의 4단계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확인 단계에서는 분석하려는 속성의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결측치 처리 단계에서는 결측치를 삭제, 다른 값으로 대체, 예측 모델을 사용해 채워 넣습니다. 이상치 처리 단계에서는 그래프 등을 통해 이상치를 파악하여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합니다. 속성 가공 단계에서는 기존 정보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생성하여 분석에 더 유용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먼저 데이터 확인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데이터 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속성 확인, 수집된 데이터 확인입니다. 각 속성이 숫자형, 범주형, 문자형, 날짜 시간 데이터인지 속성을 확인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할 때 변수의 수에 따라 다른데 변수가 한 개일 경우 평균과 최빈값 정도를, 변수가 두 개일 경우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변수가 세 개일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 범주형 데이터가 있다면 범주에 따라 데이터를 나눠 분석합니다. 다음은 결측치 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결측치는 반드시 처리해야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과 대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결측치를 포함하는 사례를 데이터셋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 있고 누락된 값을 포함하는 사례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를 제거 과정에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측치를 해당 속성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의 대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분포가 실제보다 고르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 데이터란 데이터 집합에서 대부분 다른 데이터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측정 오류, 기록 오류 등으로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상치 데이터도 때로는 분석에 반영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치 역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처리가 필요하며 이상치를 처리하기 전에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적 이상치와 비자연적 이상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이상치는 실제로 관측된 특이한 현상을 반영한 데이터이고 비자연적 이상치는 데이터 수집 과정의 오류나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치 데이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각화를 이용하면 이상치를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인 히스토그램,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표현하는 시계열 차트, 데이터의 중심 부분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분위수 범위 등을 통해 이상치를 쉽게 파악합니다. 군집화나 분류를 이용한 데이터 이상치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묶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군집의 최종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이때 중심점에서 먼 데이터는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집화나 분류를 이용한 데이터 이상치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포리스트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분리해서 특이한 데이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서로 가깝게 분포되어 있지만 특이한 데이터는 주변에 다른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가 적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쉽게 분리가 되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이상치 탐색이란 데이터를 보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평균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값은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이나 이하의 값을 이상치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탐색한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치를 데이터 전처리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입니다. 이상치를 포함한 관측값을 데이터셋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상치가 많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상치를 해당 속성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의 대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장점과 원래의 데이터 분포가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연속형 변수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처리하는 구간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 데이터에서 100세 이상 등의 예외적인 값을 다룰 때 90세 이상이라는 범주로 묶어 처리하면 이상치로 인한 연령 관련 분석에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계 분석,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링 기법으로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측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결측치나 이상치를 예측하고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속성 가공입니다. 속성 가공은 데이터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기존 데이터를 더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 정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스케일링입니다. 이는 데이터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값이 너무 크거나 작을 때 모델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스케일링 방법으로는 표준화와 정교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간화 방법입니다. 연속적인 값을 구간별로 나누어 범주형 값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나이라는 연속형 변수를 분석할 때 10대, 20대, 30대 등으로 일정 크기만큼 구간을 나누어 범주형 속성으로 변환하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에 용이합니다. 구간화를 통해 변환된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특정 범주에 대한 패턴이나 경향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더미 방법입니다. 더미는 범주형 값을 숫자 값으로 바꾸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원핫 인코딩 방식입니다. 원핫 인코딩 방식이란 각 카테고리가 독립적인 이진 변수, 즉 0 또는 1이 되도록 변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색상 변수의 빨강, 녹색, 파랑 세 가지 값이 있을 경우 원핫 인코딩 후 0 또는 1의 값으로 표시되는 세 개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됩니다. 이제 결측치, 이상치 처리 및 속성 가공을 데이터 분석 도구인 오렌지3를 활용하여 실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키, 목무게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인데요. 나빈 나의 키, 목무게 값이 없으며 웅이의 키 값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생성을 위해 스프레드시트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입력합니다. 스프레드시트의 메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을 클릭하고 파일 형식을 CSV 파일로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오렌지3를 실행하여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파일 위젯을 작업 공간으로 배치한 후 만들어 놓은 CSV 파일을 지정합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위젯 파일 위젯과 연결해 줍니다.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저장된 CSV 파일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피처 스터티스틱 위젯 파일 위젯과 연결해 줍니다. 피처 스터티스틱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자료의 구성과 최대값, 최소값, 결측치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키에서 결측치가 2개, 목무게에서 결측치가 1개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트랜스폼 카테고리에 있는 인풋 위젯을 작업 공간에 배치한 후 파일 위젯과 연결해 줍니다. 배치된 인풋 위젯에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새롭게 연결해 줍니다. 인풋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결측치 처리 설정 창이 뜨는데요. 세부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메소드의 설정을 통해 결측치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don't input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를 의미합니다. average most frequent는 평균값 또는 최빈값으로 대체한다를 의미합니다. as a distinct value는 값의 누락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fixed values numeric variables의 경우 값을 입력하면 그 특정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게 됩니다. 모델 베이스트 인풋의 경우 기존 다른 값을 살펴보고
결측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값을 예측하여 넣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모델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입니다. 랜덤 밸류즈는 값의 범위 내에서 유사한 값을 임의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remove instance with unknown values는 결측치를 삭제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델 베이스트 인풋을 선택하여 결측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값을 예측해서 결측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를 처리한 데이터를 확인하면 나빈나 학생과 웅이 학생의 몸무게가 키에 비해 너무 큰 값으로 예측되어 결측치에 입력되었는데요. 이유는 로사의 몸무게가 200kg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델 베이스트 인풋 방식은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값을 예측하는데 이상치의 영향으로 예측값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이상치인 로사 학생의 몸무게를 CSV 파일에서 삭제한 후 결측치 처리를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로사의 몸무게 부분을 삭제한 후 저장을 합니다. 다시 오렌지 3로 와서 기존의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한 후 릴로드를 클릭하면 파일을 다시 불러옵니다. 인풋에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더블 클릭하여 결측치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결측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당한 값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측치가 있는 학생을 결과값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인풋 위젯에서 remove instances with unknown values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선택 결과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비교해서 비만의 정도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비만 여부는 키와 몸무게의 비율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체질량 지수 비밀을 사용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원본 데이터셋에서 이름, 키, 몸무게 옆에 비밀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 카테고리에서 포뮬라 위젯 인풋에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 연결합니다. 연결된 포뮬라 위젯의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추가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된 포뮬라 위젯을 더블 클릭하여 비미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계산 값에는 비미 공식을 입력한 후 샌드를 클릭합니다. 포뮬라 위젯에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비미 값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미 값을 비교하면 나빈나, 웅이, 로이가 정상 체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기존 정보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 유용하게 만드는 속성 가공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왜곡이나 모델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결측치와 이상치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최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확인,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속성 가공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전처리하는 이유,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결측치, 이상치의 개념과 처리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 속성 가공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실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